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청평에서 네, 현재 작업실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 피카드리 국제미술관에서는 현재 피카드리 K아트 프라이즈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이제 또 많은 작가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접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년도에 피카드리 아트 프라이즈에서 또 초대 작가로 작품을 내셔가지고 많은 우리 작가 선생님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또 함께 하셨고, 또 작품 세계를 나름대로 영향 있게 열어가시는 그 모습이 우리 함께 좀 또 같이 또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고 하는 작가 선생님들 찾아서 작업실을 또 이렇게 내방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지금 청평에 계신 김중식 화백님 오늘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좀 이따가 좀 인사 나누고 여러 가지 또 작업실 현황이라든가 한번 같이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간단하게 짧게 인사 주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가 청평과 대성리 쪽에 이제 제가 작업실을 이렇게 지어서 온 지가 한 3년이 됐네요. 좀 힘들게 지어진 작업실이라 좀 애착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작가들하고 저를 기억하시는 좋은 분들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오늘 취재하러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네. 지금 김중식 선생님은 지금 닉네임이 뭐 워낙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닉네임이 네. 제가 이중주의 하모니의 작가, 그 다음에 동서양의 만남, 또 평론적으로 봤을 때 더블팝 아트의 김중식, 이렇게 이름이 지금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물론 윤호학 선생님이 그 더블팝 아트라는 어떤 평을 또 해주시고 평론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는 이중주의 하모니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름 자체에서 그 빛깔이 향기를 또 이렇게 내뿜는 느낌이어서 네. 아마 좀 대중적으로 또 사랑 많이 받는 그런 닉네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요 지역권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면 지금 청평이잖아요. 네. 최근 문화 현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문화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글로벌 문화라는 거는 또 거기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글로벌화 시킨다는 부분에서는 현재 그 로컬이 글로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즉 지역주의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한 일부분에 속하는 지역 안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했을 때 정체성이 드러나고, 또 정체성에 대해서는 많은 대중적인 측면에서는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또 찾게 되고 또 인기도 또 있게 되고, 그래서 글로벌 작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우리도 오늘 뭐 취재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충분히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진행하는 작가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또 김중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 청평에 또 작업실로 또 둥지를 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지역에 있지만은 국제적인 또 작업 활동을 워낙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나름대로 한국적 특성에서 지역성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 왔던, 또 획을 그어왔던 작가다, 이런 또 말씀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좀 축하를 드리려고 좀 말씀을 꺼내는데요. 이번에 2021년도 1월에 들어서 또 전국 기자협회로부터 또 상당히 또 고무하고 또 격려가 되는 또 큰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이 그 테마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대상. 네. 이거 아주 대단한데요. 네, 예술 부분에서 서양화 발전의 최고 대상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서 받는 그 주체가 이제 청평 아트인 갤러리의 서양화 김중식 이렇게 했는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가로서 누구나 다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이제 상이겠지만, 저한테는 특별하게 다른 상보다도 좀 더 감회가 있는 게 기자들한테 받는 상이라 좀 특별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기자협회하고 전국 기자협회 아. 거기서 두 군데서 제가 대상을 이야. 탔거든요. 정말 박수 한번 정말 그래서 칭찬합니다. 큰 상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밑거름이 되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 아닐까. 네.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무튼 크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저는 그 예술가가 이렇게 그 기자협회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대상 분야에 예술 부문이 들어가고 또 우리 예술가들에게도 그런 쪽에서도 시선을 가지고 돌려서 네. 또 그게 상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공적조서가 들어가고 어떻게 활동했길래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가 뭐 나름대로 연구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예술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해서 이런 국민대상 같은 부분에 만들어지고 더군다나 오늘 김juk 선생님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데서 예술대상을 또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제 갖고 예술 세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또 끌고 가고 계시는데 좀 이따가 이제 주제 의식이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조금 더 추가로 해서 네. 먼저 그 한 예술가가 당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왜 그러냐면은 그 일대기를 보자면은 정말 고단한 삶의 연속이고 또 어려움의 연속선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버티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그 꿈들을 펼쳐내는 때 부러지지 않고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일각을 이루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네. 우리 김중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근데 네. 지금 그걸 참 잘 극복하고 지금의 딱 이름 세 글자 김중식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뭐 잠깐 짧게 인생에 대해서 또 예술가의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독자들이 또 시청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한번 잠깐만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냥 누구나 뭐 그런 어려움이라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죠. 네.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85년대에 프랑스를 갔다가 그러셨죠. 오니까 이제 그 집안이 이제 몰락하게 됐어요. 아주 몰락하게 된 게 그냥 몰락하게 된 게 아니라 진짜 100만 원짜리 월세방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집안이 기울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막일도 하고 왕들도 하고 주방일도 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잡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그 2대 학장 그 김봉우 선생님이 저희 식당에 이제 식사를 하러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 벽에다가 오리를 한 50마리를 그려놨었거든요. 그냥 제가 심심해서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종업원들한테 이 그림 누가 그렸냐.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는 끝에 이제 저 위에 이제 그 김봉우 선생님 작품이잖아요. 저 돌조각이. 그래서 저 작품을 저한테 주셨어요. 용기를 내라. 그래서 어떤 그게 시발점이 돼서 제가 다시 이제 그림을 다시 시작했죠. 물론 이제 그림은 계속 그려왔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그림을 시작해서 뭐 1톤 트럭에다 그림을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갤러리에서 이제 뭐 전시 좀 해달라 부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근데 뭐 물론 지금도 뭐 걸음마 수준이지만 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품을 제가 저희 한국중앙교회에 그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 뒤에 LED 전광판이 있었어요. 네. 그 전광판을 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지금 도트 작품이 탄생이 된 거거든요. 계기가 또 네. 있었네요. 그래서 다랑아리와 인물과의 어떤 만남, 이중적인 하모니가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중적 하모니가
그래도 어떤 영적 공간에서 네. 우리 스피리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아주 영적인 부분일 때 도출될 수 있는데 마침 또 그렇게 영감이 들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다랑아리라는 어떤 의미는 참 저한테도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게 뭐냐면은 다랑아리라는 뜻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또 예,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이고 자궁이라는 거는 탄생이잖아요. 잉태. 그다음에 어떤 재탄생.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면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인문을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 인사들이나 이제 뭐 대통령 여러 이제 유명인들을 집어넣게 됐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릴린 먼로나 오드리 헵번 세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이나 정치인을 이제 집어넣게 되니까 시선이 좀 다가와서 조금 이제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먼저 작가로서 지금의 이제 상황까지 오기 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어떤 또 소위 말해서 이제 귀인을 만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귀인이 나에게 어떤 걸 뭐 줘서 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또다시 불굴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용기를 계기를 주는, 만들어준다는 그러한 네. 귀인을 만나서 다시 예술가로서의 이제 다시 힘을 받아서 예술 창작 활동에 올바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터닝이 됐고, 또 하나 이 달 항아리가 나오게 된 부분도 영적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순수하게 예술의 순수성 또 절대성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고, 더군다나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달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서양적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언어라든가 또는 그런 계보에서 봤을 때 뭐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동양적 의미론으로 이게 마치 그 천문도랄까, 또 그리고 천문도면 별자리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그런 동양적 느낌을 좀 품으면서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그래서 이중적 하모니 그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죠. 좀, 이제 어떤 뭐 같습니다. 다랑아리라는 거는 또 우리 어떤 순수한 어떤 말에서 이제 비움과 체험이라는 어떤 얘기도 좀 나오는데 예. 참 이게 항아리라는 어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 항아리라는 어떤 순수한 어떤 흰백색.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그 김중식 선생님의 김중식 화백님이신데요. 그동안 또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전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또 인생에 또 고단했던 부분에서 지금까지 왔던 이 걸음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독자들이라든가 시청자들이 작품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 선생님 작품 세계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내 그림은 이러한 주제 의식에서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좀 정리해서 좀 말씀 좀 주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다랑아리라는 어떤 뜻하고 제가 이제 이중주의 하모니의 어떤 작품이 탄생이 된 거는 물론 이제 저희 그 가장 국보적인 어떤 그런 문화재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알리기 위해서는 좀 많이 모르잖아요.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랑아리라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세계적인 그 배우나 정치인들하고 같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더블팝 아트 이 동서양의 만남 네. 그런 식으로 그래 같이 접목을 하니까 그래도 좀 큰 관심을 갖게 돼서 저한테는 그래도 좀 국가의 어떤 이런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후배들한테 또 작가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작가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그 작가는 캔버스에다가 자기 마음을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진정한 작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작품의 주제의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또 지금 주제의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대중들에게는 이제 공감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현대 미술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다루지 않지만 중요한 요소가 얼마나 재미있느냐, 또 이게 재미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또 진행되느냐가 관심도 있고, 또 현대 미술이 아마 또 포커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작품 속에 지금 주제의식과 이제 같이 연동되면서 항상 어떤 재미들을 여기다 많이 심으셔서 작업하시고 네. 계신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또 뭐 지금 입체 작품이 마침 뒤에 입체 작품이 있네요 지금. 네네. 네. 여기는 이제 도자기를 제가 석고 다다라고 하나요? 석고 틀. 스culpture. 네, 틀에다가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이제 저걸 제작을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본을 다 뜬 거예요. 네. 본을 떠서 흙물이 이제 저거를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제가 초벌구이를 한 거죠. 초벌구이 한 다음에 그 위에 아크릴로 이제 칠한 다음에 이제 작품을 한 건데 저것도 어떤 이중적인 이제 면하고 저 서양의 어떤 몰리에르하고의 어떤 우리나라 술병의 동서양의 만남 그걸 통해서 뭔가 같은 맥락인 것 같죠. 뭐 이중기하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주제의식에 각각의 다양한 작품들을 해오셨는데 그 작품 속에 나름대로 재미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네. 그래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우리 그 문화 애호가들에게 또 미술 애호가들에게 잘 네. 알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한국에서만 또 남아서 미술 또 교육을 받았다는 한 것이 아니라 벌써 유학을 또 갔다 오셨고 네. 또 서양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라든가 또 미술적 코드도 알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또 오랫동안 또 공부를 또 학습을 하셨고 미술 교육 그래서 네. 잘 접목한 그 서양과 닉네임 그대로 동서양의 만남인 그대로 몸으로 학습도 또한 동서양의 만남적인 학습을 아마 하셨는데 예술 세계를 벌리면서 잘 조화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작품을 한 두어 점 정도 소개를 좀 들으면서 제목하고 또 그 작품에 관한 또 주제의식하고 그 작품에 관한 히스토리 같은 부분들을 한번 좀 듣겠습니다. 네. 아니 이 작품은 이제 전부 이제 밑 바탕은 다 한지입니다. 한지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어떤 제목인데 몰리에르가 참 이게 시인이고 네. 술을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술병하고 동양의 술항아리하고의 어떤 그런 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참 그 관심이 많았고 옛날에 그 아트페어 때 제가 저기 코엑스에서 이제 개인전도 했던 작품인데 양평에서도 전시했을 때 반응이 좋았고 양평군립 미술관이죠. 네. 거기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작품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 술 항아리잖아요. 항아리인데 이 안에 있는 분들이 기생이에요. 옛날 요건 이제 좀 큰 기생이고 저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아기 기생이라고 해서 동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기생. 그래서 그 기생을 술병 항아리에 제가 담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병권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술병을 담는 제일 최고의 전문가들이시네요. 일종의.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색다른 어떤 뭐로 해서 한번 제가 작품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병권에 이제 여인들이 계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제가 일부러 좀 화려하게 붉은색으로 제가 처리를 했거든요. 바탕도. 이제 비너스와 제가 참 오드리 헵번을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사신 분이잖아요. 평생을.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 오드리 헵번과 비너스와의 어떤 대조를 한번 해봤어요. 비교를. 그래서 저 정도의 어떤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감히 한번 비너스하고 이렇게 데뷔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현재 우리 김중희 화백님은 지금 글로벌 활동을 상당히 많이 또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아트페어라든가 또 비엔날레 정말 그 화력을 또 보면은 만만치 않게 아주 정말
엄청난 활동을 하는 화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한국 작가로서 또 있지만은 또 글로벌 작가로서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그동안 보여주셨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을 또 뭐 혼자만의 또 작업의 어떤 그런 범주로 또 프레임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대한 애착도 많고 한국 작가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물론 크게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우리 한국 작가들에게 또 어떤 바람이랄까 또는 아니면 참 같이 이런 걸 공유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한번 우리 한국 작가들 선생님들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후배 작가들이나 주변 작가분들한테 감히 이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기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작업실 안에서 뭐만 열심히 작업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홍보도 좀 할 줄 알고 자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넓은 세상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자. 그래서 좀 폭넓게 세상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있고 주변 분들도 좀 많이 지금 제가 그래서 많이 만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우리 그 이제 김중희 화백님은 나름대로 자기 이제 그 개인에 관한 관리, 그 프로필 관리,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작품도 잘해야 되는데 나머지 이 작품이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랄 때 이 아이에게 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영양제도 먹이고 하는 것처럼 작품이 이제 나를 떠나갔을 때 훌륭하게 많이 알려져야 되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아트 마케팅까지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결국은 현대 작가들은 이 아트 마케팅 분야에서 이제 더 전문화되고 고도화되어 있는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신경을 써달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한마디 좀 네. 이게 제가 이제 한 1, 2분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건 저는 이제 제 관리를 제가 이제 새벽 5시면 항상 제가 어김없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한 20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술을 먹거나 제가 늦게 자거나 항상 5시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저를 사랑해주고 기억해주는 또 이렇게 그림을 사주는 그런 컬렉터들한테 항상 저는 문자 메시지를 한 200명 넘게 제가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2시간을 넘게 제가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보내는 분이 있고 6시에 보내는 분이 있고 7시에 보내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생일날이나 무슨 경조사 있고 항상 제가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어김없이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하루에 뭐 20명, 30명이 되면은 한 달이면 거의 뭐 500명, 600명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는 저를 알리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랑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작품을 파는 것보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파는 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좀 밝히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이중주의 하모니의 김중식 아버님 오늘 그 작업실 탐방에서 말씀 들어보고 계신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작가로 이렇게 정말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경험의 노하우 우리 한국의 작가들도 정말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시겠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아트 마케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작가로서 자기 관리 이런 걸 조금 더 철저히 한다면은 아마 또 다른 제2의 또 김중식이 또 올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모습의 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시간이 조금 또 이제 이 정도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사하실 텐데요.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조금 더 곁들여도 되고 우리 그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에 인사 마무리 하시면서 좀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청자라고 하기보다도 뭐 시청자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뭐 아들도 있고 식구들도 있지만 어느 한 이제 화랑 관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하고 앉혀놓고, 작가는 세상이 준 사람이지만 화가의 부인을 하늘이 준 거래요. 그래서 화가의 부인들한테 잘 하시라고 그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김중 선생님 모시고 방송 촬영했는데요. 나름대로 또 정말 손이 굵게 이렇게 작업 활동을 하신 작가로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많은 또 감상자라든가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작가가 달리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치의 각고의 노력, 그리고 정말 부단하게 늘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작가구나 정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작가들에게도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말씀, 속 깊은 얘기도 다 털어놓고 오늘 김윤 선생님 모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피카드리 국제미술관에서는 지금 피카드리 K아트 프라이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문화계가 조금 주춤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예술가들이 이럴 때일수록 사회에 또 다른 푸른 희망을 던지기 위해서 예술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번 또 전시가 되면서 또 예술가들의 활동하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